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6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유럽도 쉬고 미국도 쉬고 막 그러대.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홍콩도 쉬더라고. 홍콩도 쉬고 한중일만 장이 열렸어요. 우리도 대체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가탄신일 하고 성탄절 요거는 대체 공연을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죠? 많이 쉴수록 효율이 높아져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단풍이님 어서오세요. 형주님, 드림앤 해피님, 띵동님, 화수부님, 행복한 공간님, 진아송님, 유영일님, 지금은님, 여수토박이님 어서오시고요. 밤토리님, 박순희님, 긍정의 힘님, 이영란님, 패밀리피싱님, 해피정님, 들꽃님, 여종성님, 형주님도 어서오시고요. 성투라기님, 여수, 그리고 졸류졸님, 김애자님, 미소돔님, 이은노님, 김재남님, MNS님. 파주 오늘은 좀 따뜻해요. 영하 8도? 네. 막 반팔 입고 다녀도 되겠던데? 영하 8도면 뭐. 전미정님, 부자오빠님, 행복한 통장님, 김베드로님, 한사발님 어서오시고요. 동신님, 구자섭님, 이현종님, 선한주주님, 도채호님, 진옥수님, 봉금덕님, 빨강망토님, 미루님 어서오시고요. 원태호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여의도 가지아님, 해피정님, 은혜님, 네, 그리고 현우의 꿈님, 대제비제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또 풍림부자님, 태호 어머니님, 미스김님, 네, 미스김 요즘에 주가 어때요? 좀 내리는 것 같은데 미스김. 미스김 끝났네 이제. 필명 바꿔요 이제. 미스김 안돼 이제. 금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항상 예전에는 미스김이라고 불렀었어요. 금양. 금양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뭐 안 봐도 아시죠? 네, 이제는 많이 올랐잖아. 그 다음에 이제 데드크로스까지 나오면 이런 건 매도를 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반등이 나가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매도를 치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백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마이드림님, 황마손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장선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예요? 시장보다 계좌가 더 많이 내립니까? 진짜 그래요? 오늘 계좌 플러스 나지 않았어요? 오늘 계좌 플러스 났죠? 오늘 계좌 플러스 났어요. 왜냐면 장이 플러스 났잖아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0.5고요. 코스피가 0.15인데 이 정도면은 적어도 0.3에서 0.5는 나왔을 건데 아무리 안 나와도 네. 마이너스요? 왜? 누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오늘 마이너스 날 게 뭐가 있어? 누가 그랬지? 왜? 뭐 때문에? 네. 선남부자님, 건강한 미래님 어서오세요. 그럼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단 말이야? 아이고, 왜 그랬지? 다들 그래요? 마이너스 0.5요? 오늘 저건가요? 네. 비중이 일정하지 않을까? 오늘은 거의 보합이거나 아니면 살짝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을 텐데요. 네. 그러셨어요? 저 회사에다 얘기해도 전화로 하라고 그럴걸요? 전화로 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공간님은 원래. 왜 폰으로 하셨지? 전화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로. 네. 늑대님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튼 잘하셨어요. 행복공간님. 일단 패스 됐으면 됐지 뭐. 네. 보합이고 네, 오늘도 행복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플러스지만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화가 안 돼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자,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것도 복잡하다. 네. 복잡해.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들어갑시다. 장이 시장보다 일단 여러분들 계좌가요
계좌가 시장보다 안 좋아. 그러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 쏠림 현상. 계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놈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어떤 놈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윙? 윙 소리가 들려요? 잠깐만요. 내가 들어볼게. 잘 들려요, 목소리? 이 정도는 무시해도 돼. 네. 요즘에는 그 뭐 노이즈 캔슬링인가 뭐 그거 가지고서 너무들 그냥 소음이 없이 살아가지고 적당히 네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윙 소리는 네 뭔가 고주파가 있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주식 배당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배당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 거라서 아주 조금 플러스 그게 맞아요. 네, 보합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 사이에 들어있어. 그럼 오늘 잘하신 겁니다. 네, 그게 정상이기도 하고요. 네, 마이너스 0.5 0.5도 좀 많아. 이거 마이너스 0.5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한 0.3 이 정도도 나올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냥 보합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한 0.5 0.5 뭐 더 많이 나오면 더 좋지만 뭐 맥시멈 한 0.5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고 CGV요? CGV 왜 오늘 조금 내려가지고 아니 뭐 3%밖에 안 내는데 뭐 이거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 받을 것도 뭐 받을 게 뭐 있어. 영화 보러 가세요 여러분. 아바타 재밌더라. 아바타 보러 가세요. 만약에 CGV가 오늘 3%가 내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오늘 내려갔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비중이 많이 쏠렸는지 보셔야 돼요. 네, 비중이 많이 쏠렸는지. 아바타 이틀 뒤에 보러 가세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범인은 절름발인데 조심하세요. 내가 스포해버리는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냔 말이죠. 걔가 이렇게 돼가지고 범인은 절름발이야. 나 문 열고 다 얘기한다. 어느 극장이지만 얘기해. 내가 문 열고서 그냥 확 그냥 막 네. 확 네. 어허. 범인은 진짜 절름발이에요. 잘 기억하고 영화 보세요. 그러면은 왜 범인이 절름발이지? 라고 생각이 딱 드실 건데 재밌어. 네, 에헴. 자, 대전 영화관 내가 다 초토화 시켜버리겠어. 아무튼요, 네. 보고 오신 분들 맞죠? 범인은 절름발이. 재밌어요. 재밌던데, 네.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재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재밌지도 재미가 없진 않은데 그렇게 너무너무 재밌어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생각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은 넘을 것 같은데 전작만 못한 것 같아요. 네, 전작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아바타 1이 나왔을 때는 막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아바타 때문에 막 미친듯이 올라간 애가 있더만. MDS 시간에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MDS 테크가 아바타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뭐 무상증자고 어쩌고저쩌고 얘가 아바타랑 뭔 상관이지? 이 방에서는 뭘 하나 건드리면은 아주 그냥 막 물고 뜯어요. 무슨 다 적어요 막 그냥. 네, 아바타 2하고 MDS 테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데 이게? 이거 아바타랑 뭔 관련이 있죠? 있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왜 아바타를 여기서 뭐 아바타 때문에 뭐가 좀 있나 보지? 어디다 투자했거나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뭔가 이제 뭐가 있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이게 뭐가 있을까? 난 전혀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거 해가지고 오늘 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상증자 같은 이야기들은 뭐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팔아먹고 난 뒤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다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뭐 기억나시죠? 수익 실현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이게 여기서 이런 변동성 보일 때 딱 팔아먹으면 그냥 깔끔한데 들고 가면은 항상 문제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면은 네 수익이 또 날 수도 있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상증자 소식이 있긴 있는데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요. 옛날 무상증자 나오면 바로 상한가 직행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움직였었죠. 근데 무상증자 얘기 나왔는데도 상한가가 들어갔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시간에서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네 효과가 좀 약한 거 아니야? 근데 1대3이잖아요. 네, 1대3이면 무상증자인데 이건 좀 약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상증자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토스나 이런 데서 해먹었으니까, 노토스도 이거 얘기해드렸었는데 네 해먹었으니까 뭐 공구먼 이게 이 시기가 이제 다 지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가지고서 뭔가를 어필하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붐이 있을 때는 뭐 무증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막 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죽은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계좌가 자꾸 내린다라는 부분들은, 계좌가 자꾸 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지금은 시장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시장만큼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웃기게 되는 게 뭐냐면 수급이 나서질 않아요. 그냥 이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금융투자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대형주를 사가지고,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가지고 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가가 저점이라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이제 기준일이에요. 내일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 28일날 주식을 사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7일까지, 내일까지 주식을 다 사셔야 돼요. 근데 28일날은 배당락일이죠.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 된 주가가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배당 받으러 주식을 샀는데 다음날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또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배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난 배당락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진 다음에 밑에서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일 넘어가서 배당 포기하고 주가가 그만큼 할인됐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관망만 하고 있잖아요. 네, 관망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관망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배당을 받으려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응? 내일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그걸 노리고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도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은데, 네, 훌륭합니다. 어차피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뭐 대학이 뭐 그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올라서 끝났잖아요.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 쉰단 말이죠. 그럼 화요일까지 이게 연결될 거예요. 화요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는 내일까지도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 주기만 한다라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가면 돼요. 나빠질 이유는 없어요. 시장이 여기서 뭐 폭락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장이 딱 열리고 나서, 뭐 이번 주 특별한 거 없겠지만 이제 화요일날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수요일날 배당락인데, 미국장이 열렸는데 조금 흔들려 버렸어. 막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않고 흔들려 버렸어. 이렇게 되면 배당락 기준일에 원래 주가 떨어지는 날인데 여기서 미국장 영향 받으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관점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장은 바닥이고요, 내려간 시점에서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 언제 올라가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만 노리면 되느냐, 내일까지는 일단 배당주 위주로 노리세요. 오늘 우리도 주식 매수를 했는데 하나는 6%짜리 하나는 2%짜리 배당주를 밑에서 샀어요. 네, 배당주를 살 때도요,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밑에서 돌아서고 있으려고 할 때, 밑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이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이미 떨어진 상태인데 배당률은 지금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 실적 같은 거 보면 되거든요.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배당을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5% 배당 나왔다,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당을 주더라도 가격이 낮으니까 뭐 7% 배당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 시점에서 뭔가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매수하게 되면 배당은 배당대로 그대로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락에서 주가가 일단 상승 쪽으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배당락 때 떨어지는 폭이 좀 작아요. 오히려 주가가 버텨버리거나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8일에 그냥 팔아도 되고 난 배당만 받고 넘어갈래 해도 되고,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길 기다려도 되죠. 그러면 시세 차익하고 배당하고 같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7일날 배당 기준일, 28일날 배당락, 요것만 잘 지나가게 되면 1월 효과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효과를 좀 많이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28일날 많이 빠져요. 은행주들은. 근데 은행주들의 장점은 또 뭐냐, 배당을 일단 주잖아요. 그 다음에 28일날 배당락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서 다시 회복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은행주들은 보면은 배당락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 KB금융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 없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제 월급 종목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배당락 때.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다시 올라갑니다. 늘 그래왔죠. 네, 배당락 이렇게 놓고 시간을 두고 다시 올라가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라 같은 상황이었고요. 마찬가지 배당락 기준 해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락 때 떨어진 부분들은 어떻게든 다시 올려줘요. 다시 올려주니까 이런 것들은 은행주들은 어차피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봐야 되는 거고, 은행주들은 배당락 때 이만큼 떨어질 수 있어요. 28일날. 네,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신경 쓰지 말고 납둬.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상반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네, 우리 금융이죠. 우리 금융지죠. 네, 마찬가지요. 네, 28날 떨어질 수 있어요. 배당락 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주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은행주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배당락 다 얻어 맞으세요. 그냥 얻어 맞고 밑에서 돌아설 때 조금 더 사시거나 그냥 냅둬 가지고 회복시켜 버리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배당하고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뭐 배당 받으러 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가지고서 또 그냥 막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냅둬 버려. 아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빠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배당을 이번에도 많이 챙겨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은행이. 은행은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권은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은행은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은행은 제대로 챙겨줄 것 같아요. 챙겨주게 되면 배당락이 그때 한 4~5%씩 빠졌던 것 같은데, 이때도 보시면 네, 한 4~5%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7~8%까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한 4~5%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좀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도 배당 많이 줘요. 얘는 배당을 많이 줘? 고배당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배당 얼마나 줘? 그래서 얘는 배당 얼마 안 주는 걸로 알고, 그죠? 배당 수익률 얼마 안 되는데요. 배당 얼마 줘? 100원 주는데 순양카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종방을 했기 때문에 종방했기 때문에 끝났어. 네, 이 배당 이 정도 주는 거는요, 배당락 거의 없어요. 네, 배당률이 얼마 안 나오는 것들은요, 이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네 배당 받으려고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할 거예요. 1% 배당 받으러 들어갔다가 더 깨질 수도 있겠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네 아시겠죠? 뭐 그런 식이고요. 네. 그래서 배당을 챙겨 보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배당 기준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매도를 치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네. 매도를 나는 드라마 안 보고 요약본만 보는데도 다 아는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순양카드 네. 요즘에 그게 핫하다면서. 네. 그게 이제 어제 그저께 끝났나요? 네. 하여튼 뭐 끝났잖아요. 그거 끝나가지고 뭐 말들 많던데. 네. 재밌게 봤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말 많어. 그 뭐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 드라마 이야기예요. 순양그룹이라면 순양그룹. 네. 재벌집. 재미없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돼. 뭔가 드라마는. 근데 이미 팔 거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막 상종가 치다가 갑자기 네,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급락 차트 된 거 아닌가요? 네. 네. 왜냐면 기말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량 적용됩니다. 분기 배당도요. 이 기준일이 다 있어요. 우리 뭐 KB금융이나 이런 거 보세요. 네. KB금융이 분기 배당을 계속 주잖아요. 배당락이 다 있어요. 근데 분기 배당을 치게 되면 나눠서 하잖아요. 보세요. 분기 배당이 해서 여기 배당락이 나오잖아요. 여기 배당락 일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을 만약에 뭐 1200원을 준다 그러면은 300원씩 4번 주는 거 아니에요. 300원씩. 그러니까 이 300원에 대한 배당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당금이 작으면 배당락이 작아요. 그러니까 크게 네. 움직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주주 그거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 가족합산 없앤다고 됐잖아요. 올해까지는 적용이라서 나올라나요? 뭐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네.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수익이 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올해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배당락 피하려고 시세 차익 먹고 토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토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일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려줄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충분히 매집은 했지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가격대가 더 낮아져 있잖아요. 주가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격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판에 지금 개인들이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 오늘 삼성전자도 엄청 던졌어요. 개인들. 네, 개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던졌거든요. 근데 배당을 받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왜 던졌지? 이제는 시장이 싫은가 봐요. 시장이 싫은가 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들의 매도가 잡히면은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기관이 샀어요. 금투가 이 물량을 다 받아준 거거든요. 네, 이 물 다 받아준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개인들이 매도를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그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더럽다. 시장이 더럽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더럽다. 네, 시장이 더럽다. 시장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꼴도 보기 싫어.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버릴 거야.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그냥 현재가로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위에다 걸어놔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지금 10,000원이다 싶으면 12,000원 막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뭐 현재가로 그냥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매도를 일단 위에다 걸어놔요. 걸리면 팔고 뭐 안 걸리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는 분도 있거든요. 요거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아먹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위에 대놓은 개인들 물량들 다 잡아먹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개인들 건 물량은 팔리는 거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받아서 올릴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외국인들 매도도 같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 사가지고 올리는 경우나 이게 매수가 나와서 팽팽해지는 경우하고 어차피 매수나 매도는 똑같아요. 매수가 한 주 나오면 매도가 한 주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네. 뭐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근데 매도가 가만히 있고 매수가 움직였는지 매수가 가만히 있고 매도가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나와요. 매수는 밑에다 쭉 걸어놨는데 갖다 집어 던지는 매도가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네, 매수는 그 매도를 위에다 걸어놨는데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네, 매도를 위에다 걸어놨는데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위에 거 다 잡아먹고 들어간다 그럼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오늘은 그냥 뭐 서로 간에 잘 부딪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아마 매수로 들어갔으면 삼성전자 오늘 주가 상승 당연히 했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더 많이 팔았을 거고요. 이거는 팔았다기보다도 팔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강병철님은 적금 5%는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계산 한번 해드리면요. 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아시죠? 자, 12개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이자, 11개월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10개월에 대한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을 다 때려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2% 정도 받습니다. 적금은요. 적금이자 5%입니다 라고 하면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총 내가 받아먹는 게 2% 정도 되실 거예요. 세금 떼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실제로 예금을 넣으시면 5%에다가 세금만 떼어 보니까 요건 괜찮아요. 근데 적금을 드시면 2%밖에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정도 계산해 보시면 그냥 거기 어차피 쭉 계산되나 만기 후 얼마 받는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자 수익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네, 배당 센 거 사가지고 네, 그냥 다음날 팔아먹더라도 그 정도는 챙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요. 네, 그래서 세금 떼고 뭐 되게 무서워요. 떼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적금은 권장하지 않고요. 예금은 5% 정도면은 해보실만 할 거예요. 언제든지 뭐 해지해도 되는 거니까. 예금은 5% 이자에서 이제 이자 그 세금 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금도 원금 보장되죠. 네.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는 용도로 그냥 하겠다. 적금은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가지고서 수익을 내겠다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뭘로 가셔야 되냐면 적금은 목돈 마련. 네. 목돈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내가 넣는 것은 지금은 내가 뭐 한 30만 원씩 넣을 수 있어 적금. 근데 30만 원 가지고는 뭘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1년 모아가지고 360만 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그 목돈을 마련할 때 쓰는 것이 적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자율 같은 경우는 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먹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적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예금을 돌리셔야 돼요. 예금을. 그래서 뭐 풍차 돌리기인가 뭐 그거 할 때도 예금으로 하잖아요. 뭐 1년짜리 예금 돌려놓고 그 다음 달에 또 1년짜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되는 거 같이 뭉쳐서 돌리고 막 그런 걸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예금으로 하시는 거고 적금으로는 이제 그 기초 자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금이 일단은 그래도 나은 거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찾게 되시면은 은행주 같은 거 하시면은 괜찮아요. 네. 은행주들은 보통 배당률이 7% 정도 나오잖아요. 7% 전후로 배당 나오는데 이게 배당락이 있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 4개월 안에 다 이 배당락을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네. 뭐 특별하게 시장 그지 같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은행주는 다음 내년도에도 계속 금리 인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저거 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은행주들 갖고 있으면 어차피 실적 계속 증가하게 될 것 같아서 배당량만 좀 한 두세 달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4월달 정도까지 기간도 짧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낫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코인 하기도 그렇지, 부동산 하기도 그렇지, 뭐 다 어렵잖아요. 네. 다 있어요. 배당락은 무조건 배당을 주는 애들은 다 기준일이 있어서 다 결정이 됩니다. 다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현금은 원래는 배당락이 없어요. 이 락이라는 것은 떨어질 락이잖아요. 락이라는 것은 주식 수가 늘어났을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주가의 단위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10주 한다 그러면 이 10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락을 떨어뜨리는 거고, 배당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식을 배당을 줬다 그러면 주식이 늘어난 것만큼 떨어지는 건데, 현금을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배당락이 이론적으로 0%입니다. 그냥 기준일 지나서 배당락 1이다 라고만 얘기되는 거. 원래 이론적으로는 0%예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떨어져 시작하는 거 없어. 하지만 뭐가 나오냐면, 나 이제 배당 기준이 다 들어왔으니까 팔아먹을랍니다 라고 해서 팔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배당락일 때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더 이상 주식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야. 자, 생각해봐요. 내가 밑에서 여기서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 여기서 배당 기준일까지 딱 해가지고 다음날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나는 일단 배당 세이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차익이 있죠. 그럼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팔아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보통은 9월, 10월부터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배당락이 좀 떨어지더라도 신경 쓸 거 없거든. 나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 내일 주식을 사가지고 28일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배당락 기준에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손실로 먼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배당 나올 거를 플러스 해버리게 되면 뭐 또이또이가 될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회복해 준다 그러면 뭐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렇게 되려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미국이랑 유럽이 다 쉬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은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미국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만약에 애매해져서 그럼 배당락에다가 미국장 애매한 거가 포함돼 가지고 주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장이 폭등을 해버렸어.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락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지금 애매해요. 뭐 폭등할 만한 재료도 없고 폭락할 만한 재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락을 일단 맞을 걸 생각하고요. 시간을 조금 두고 보세요. 그러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뭐 미국장이 뭐 뭔가 이제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네, 일단 배당락이 나온다 할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주는 기업들은 그 배당 금액만큼 그냥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가가 좀 빠진다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 받으시려면 내일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거, 사실 때 28일 날 배당락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배당락은 네, 뭐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어서도 오세요. 그 다음에 계좌가 시장, 나 지금 방송 주제만 가지고 지금 계속 겉돌고 있는데, 계좌가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 네, 비중이 맞아요. 배당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비중이 어느 한쪽으로, 아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배당락 매매를 하고 다음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죠. 뭐 내가 샀어, 배당을 떨어졌어, 사면 되잖아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주식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죠. 뭐 그냥 뭐 한 3, 4% 떨어졌구나 그러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똑같아요. 배당락 때문에 떨어졌어도 나중에 이거 떨어지라고 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사주면 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은 누가 제일 많이 주지? 은행? 기업은행이 제일 많이 주던가요? 기업은행이 한 8% 주던가?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기업은행 배당이 제일 많을걸?
기업은행, 우리은행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배당금이 얼마 나와요? 이번에 850원 준다고 하니까 계산해봐요. 한 8% 나오죠. 8% 나와요. KB금융 같은 경우는요 분기 배당 들어가기 때문에 그 1년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네 KB금융을 갖고 가시면 이거는 분기 배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3,200원이야. 와우, 5만원짜리 3,200원이면 배당 많이 주네 가 아니라 분기로 나눠서 준다고요. 그래서 기말에 좀 많이 주겠네요. 500원, 500원, 500원인 1,500원이니까 이번에 배당을 그러면 한 1,700원, 1,800원 정도 주겠지? 네. 그 정도 주면은 네.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에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거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분기 배당 주는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기 배당으로 나눠주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부건설은 그때 계산했던 걸로 봤을 때는 10%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줘야죠. 9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배당 900원입니다. 그래서 900원이면은 10% 넘는 배당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요거는 네. 지난번에 여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팔았어요. 40% 정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뭐 어차피 10% 배당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40% 수익 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네. 그럼 끝난 거지 뭐.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다시 사볼까라고 하지만 굳이 네 뭐 그죠? 이미 4번치 배당, 네 4년치 배당 다 받아 먹었는데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할 거 없잖아. 그래서 뭐 물론 그때보다 대비해서 아직도 수익이긴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배당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가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수익이 나왔다 싶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던져요. 배당 안 받으면 어때? 네. 10% 배당 받으려고 개기다가 주가 더 떨어지게 되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0% 먹고 네, 배투들고 그냥 나가면은 그게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들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기업.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한다라면 이미 배당 받으려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만든 상태에서는 배당을 포기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당주들 받을 때도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밑에서 빌빌대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이 배당이 5% 6% 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의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배당락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고 꿀일 가능성. 꿀. 허니. 그래서 이런 꿀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아먹고 주가는 또 주가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매수의 기준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배당이 들어가든 뭐 무상증자가 들어가든 뭐는 뭐 별의별 호재가 들어가든지 간에 뭐 성투사가 뭐 적대적 M&A를 선포했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매수 포인트는 항상 밑에서 올라가는 위치야. 네? 항상 밑에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꼭 그것만 결정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배당만 보고 들어간 거라서. 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반등이 나갈 때 배당을 보고 와 이거 10%가 넘어가요 라고 했을 때 매수가 들어간 거라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진단해드리지도 못하지만 네 일단 지금은 저한테는 매수 포인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결정지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구간들을 일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재료가 와서 붙어도 돼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줄걸? 그 현대차 배당 줘요. 배당 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걸요? 배당 봐봐요. 네. 계산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 간단한데요. 이런 것들은 주가 떨어져가지고 뭐 배당했을 때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거 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5만이면 한 2.5%? 이거 분기 배당 아니죠? 이거는 분기 배당 아니고 한꺼번에 다 털어주는 거냐. 분기 배당 좀 좋네. 분기 배당 좋았네. 1,000원. 그러면 이번에 4,000원밖에 안 나오니까 4,000원이면은 64, 24, 2점 몇 프로. 네. 이거 1,000원 또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2점 몇 프로. 그건 뭐 배당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죠. 네. 휠라가 이번에 기대가 좀 되죠. 네, 지난번에 배당 줬는데 이번에 또 줄 것 같아. 네, 휠라가 이번에 저거 하잖아요. 그 뭐지? 승계 작업 이런 거 승계 들어갈 때 많이 줘요. 배당을.
승계 들어갈 때.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830원 지난번에 분기 배당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간 배당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830원 나온 거 말고도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왜냐면 거의 특별식으로 나왔거든요. 특별식이에요, 특별식. 작년에 1000원 나온 것도 굉장히 특별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30원 먼저 줬고 더 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받아 먹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 좀 되겠지. 다 합쳐도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 가격이 지금 34,5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많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뭐 적당합니다. 네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기 배당 요거 받은 거 네 그 부분이니까 뭐 배당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는 네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가시면 돼요. 배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배당 얘기가 계속 하게 되네요. 네. 배당 또 뭐 또 있나요? 그리고 배당은 우선주가 조금 더 줘요. 네, 우선주가 배당을 조금 더 줍니다. 1% 좀 더 주죠. 1%가 더 줘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근데 여러분들은 의결권은 별로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주총 가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나 대주주야 다 나와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할 거 있어요?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기 뭐 몇 주나 갖고 계신데 100주 나가 이씨 이렇게 된다. 네. 100주 무시하나 100주? 네. 삼성전자 주총 가가지고 네 나 10억 있어. 네 쫓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의결권 행사할 거 아니잖아요. 네 행사할 거 아니. 내가 여기 주주야. 네, 나 배당 받는 사람이야. 네, 그 의결권 여러분 행사할 거 아니야. 행사할 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런 거 필요 없으면, 네, 필요 없으면 그 보안요원한테 끌려가 지도세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선주를 사시면 좀 낫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약점이 있어요. 우선주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네,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시총이 만약에 뭐 100억 미만이고 막 그러면 우선주는 재수 없으면은 갇혀버려요. 우선주를 매수를 했는데 갇힌다고.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는 이거는 시총이 커요. 43조야 지금. 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매매도 활발하게 잘 되고 현대차 EUB 이런 것들도 네 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현대차 우선주 이런 거, 네, 우선주, EUB 뭐 이런 거 시총이 그래도 뭐 3조 원 나오면 이제 매매 잘 되고 괜찮은 거야. 근데 대덕은 우선주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시총이 2,700억이거든요. 근데 요걸 만약에 내가 배당을 좀 더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우선주로 들어갔다. 시총이 100억이야. 이게 주가 올라가니까 참 좋긴 좋은데 갇혀버려. 거래량 75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선주를 잘못 사게 되면은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샀는데 못 파는 수도 생기고요. 75개야. 하루 종일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도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가도 내려간 게 아니에요. 75주면은 10만원씩 오늘 거래대금 7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들고 가도 오늘의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아주 피곤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걸 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꽁으로 먹는 게 없어요. 꽁으로 먹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선주가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선주 애들 이렇게 뭉쳐가지고 갑자기 막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기다려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그때 되면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주를 살 때는 소량을 매수해 놓고 그냥 긴 시간을 그냥 놔두는 거야. 올라갈 때까지 냅둬버려. 그 다음에 빵 튀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이러면 거래량이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건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거래량이 지금 뭐 몇 주요 이게 180만 주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떨굴 수가 있지. 그럴 때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를 살 때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네,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도 닦는 기분으로 사놓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살 수 없잖아. 네, 많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매매하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면 다 우선주 샀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시간을 많이 녹여야 되고 그냥 없는 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약간 채권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배당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배당락을 가지고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배당주들을 많이 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7일 날 끝나기 전에 한 2시 반부터 해가지고 3시 정도 그 장 마감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이게 매수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당주를 확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다음날 배당락이 좀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기보다는 그냥 내일 시장이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뭐 이 큰 자금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일 막바지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배당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라면 조금 기대를 좀 걸어도 되고요. 어차피 미국이나 이런 쪽은 쉬니까 걔네들은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장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내일 장에까지 붙여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배당주 쪽에 매수가 조금만 들어오면 주가가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뭐 한 1, 2% 정도 지수 한 1.5% 정도만 올라가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그렇게까지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 상승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구간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거래일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29일날 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밖에 안 남은 거지. 27, 28, 29, 3일 동안 주가를 2350까지만 해도 올려놓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배당락이 하루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던 상태에서 조금 내려가는 건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겠지만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 나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마음을 좀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내가 잘하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많이 앞부분 제 방 볼 거 없어요. 앞부분에 얘기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방송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좌가 시장보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한 5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방송 주제가 뭐였다고? 계좌가 시장보다 더 많이 하락해요? 앞부분 제 방 볼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현재 시장보다 잘 하고 있느냐요. 시장에 마이너스 1%가 나왔어도 나는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내리긴 했지만 괜찮은 거예요. 시장이 플러스 1%가 올라갔는데 나는 플러스 2%가 올라갔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1% 올릴 때는 뭐 마이너스 0.23%막 이렇게 삐끔 올라오는 척 하다가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그냥 미친듯이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한 3, 4%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계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계좌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야. 이 얘기도 지금 내 세 번째다. 쏠리면 이제는 이거 외워한다 외워. 쏠림 현상이요. 쏠림 현상. 이게 라이브의 재미가 아니겠어요? 내가 원고가 없어요.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29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30날은 원래 쉬어요. 매년 마지막 평일은 은행이 놀아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쏠림 현상. 자, 어느 한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갔는지 보란 말이야. 어느 한쪽에. 와, 이게 가면 이제 보니까 이거 뭐 1시간 만에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역시 노가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해. 동네 아줌마들 다 한번 모아야 되겠어. 여기 뭐야? 이래가지고 어머 그랬잖아. 뒷담화도 좀 하고. 대답을 맞아요. 여기도 비슷한 데가 쓴 것 같은데. 자, 쏠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많이 쏠린 게 아닌가 생각하세요. 근데 그놈이 재수가 좋아서 상승을 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비중을 많이 산 애가 하락을 하고 있어.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비중은 다 똑같아요. 비중은 다 똑같은데 연명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개 같은 주식에 종류가 많은 거예요. 내가 100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89개가 개 같은 주식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한 10개 정도는 그저 그런 애들이고, 그 중 한두 개 정도만 좋아. 이 한두 개 정도 좋은 거 가지고 계좌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개 같은 주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도 개 같은 주식이 있잖아요. 아, 개떡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 여기 꼬랑지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해. 네, 무시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저 그런 애들이 그리고 뭐 좀 있고 좀 괜찮은 애들이 있고요, 아주 좋은 애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포트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개 같은 주식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시장이 개 같은데 뭐 개 같은 주식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개 같은 주식 없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몰빵 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종목 수만 한 두세 개 있는데 두세 개가 개 같으면 그지 같겠지만, 종목이 많으면 개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괜찮아. 네. 그건 괜찮아. 네. 근데 이 개 같은 것들이 진짜 2차 전지고 뭐 그 뭐야 백신이고 치료제고 뭐 그 뭐 메타버스고 NFT고 연병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건 진짜 답 없어요. 이건 그냥 개요. 이건 그냥 개고 나중에 개똥으로 나와서 버려지지도 몰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개 같은 애들이면 우리 단풍이도 우리 집에 와서 개 됐잖아요. 내가 단풍이 보고 항상 그래요. 야, 이 새끼 너 어릴 때 망나니였는데 진짜 아빠 때문에 개 됐다 너. 막 그러면서 내가 칭찬해 주거든. 네. 개는 개가 돼야지. 네. 그거 갖고 놓으면 이뻐요. 네. 미용도 해주고 막 그러면 이쁘다고. 네. 너 우리 집에 와서 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로 만들어주면 돼. 그 개떡같이 막 그렇게 왈왈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개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 쏠리지 않고요, 아주 거지 같은 주식이 여기 있어요.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망할 주식만 아니면 괜찮아. 여기가 지금 깨져가지고 박살난 것들은 여기서 보충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충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무시해. 이미 많이 떨어져서 개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충격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80%짜리가 하한가를 맞아도 마이너스 85%좀 되나요? 이렇게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뭐 헤매고 다니는 거의 상장 폐지 수준에 있는 이런 애들은 그냥 냅둬. 나중에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목당 비중이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얘 개떡 같은 주식의 비중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게다가 완전히 뭐 박살이야. 아무리 좋은 애 많아도요, 박살이야. 근데 얘도 그냥 뭐 한 10개, 얘도 한 10개, 얘도 한 10개,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계좌는 여러분들의 전체 투자 금액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바로 쏠림이에요, 쏠림. 이게 바로 쏠림 현상입니다. 이 쏠림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지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나빴다라는 것은요, 지금 나빠, 힘들어, 거지 같아, 뭐 열받아,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쏠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개 같은 주식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한두 종목이 개 같은데 여기야 전체 비중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계좌는 절대 못 올라와요. 자, 그러면 한두 종목의 비중이 많이 쏠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계좌를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비중이, 얘네 한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80%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머지 20%의 짜잘한 것들 여러 개 이제 분산 투자되어 있어요. 이러면 계좌는 죽어도 못 올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잘게 쪼개야 됩니다. 한꺼번에 팔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팔면 여러분들 멘탈이 마사삭 해버려. 쿠쿠다스 돼. 멘탈이, 쿠쿠다스 알죠? 비닐로만 뜯어도 그냥 이게 그냥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거야. 쿠쿠다스를 뜯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쿠쿠다스 알아요? 멘탈이 쿠쿠다스라. 쿠쿠다스는 비닐을 벗길 때도 아주 살살살살 벗겨야 돼요.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꺼내야 되거든. 안 그러면 뒤지는겨. 네. 파 아니면 복이요? 파 아니면 복이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데? 네. 저는 양파 면하면은 나는 박수 받아요. 와우! 오늘은 난 끝까지 가는, 나 항상 끝까지 가요. 뭐든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비중이 많다. 이런 것들. 계속 떨어진다.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세요. 뭐 찢든 쪼개든 나누든 뭐 뭘 하든지 간에 쪼개요. 멘탈이 완전 부서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요.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골프 안 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요만큼 파세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간다 싶으면 요만큼 또 팔아요. 또 팔아요. 이 팔아서 팔면 뭐가 돼요? 팔면 개떡 같은 주식, 이 주식이 좋은 게 뭐냐면 개떡 같은 것을 팔았더니 뭘 줘요? 현금을 줘. 현금. 개떡을 팔면 현금을 줘. 희한하죠? 개떡을 팔면 현금을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인기 영향은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7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도 주가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전투기 뜨면서 왜 떨어지는 거야? 추락은 왜 한 거예요? 그 기체 결함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긴박한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한 대도 격추를 못 시켰다는 것도 그렇고 나 조금 네 그렇더라. 네. 근데 뭐 별로 영향은 없을 거예요. 네, 별로 영향 없을 거라서 무인기는 네 그냥 큰 의미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밥 먹다가 튀어나왔는데 하여튼 뭐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정비하고 막 그래야지. 기체 결함이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인데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추락해 버리면 안 되지.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튼 네. 무인기가 근데 우리 동네까지 왔었나 보더라고요. 네. 얘네들이 우리 집을 알고 싶은가 봐. 택배 배달 온 거 아니야? 북한에서? 더덕 같은 거 보내온 건가? 자식들 그럼 전화를 하고 하지. 정훈이가 더덕 같은 거 보냈어요. 우리 성투사 똥무 이거 먹고 성투하라오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이 새끼가 내가 형인 아니구나. 정훈이가 80년생이죠. 내가 동생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씨, 그럼 자존심 상하는데. 자, 아무튼 네 무인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쪼개는 거, 네, 쪼개는 거는 비율을 어떻게 쪼개느냐? 그건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시는데 내가 멘탈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쪼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나는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덜어내는데 나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케이. 야, 3분의 1 파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4분의 1로 해. 4개 맞죠? 4분의 1 힘든 것 같아요. 5분의 1로 해요.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요. 네. 내가 무리가 안 될 정도로. 내가 무리가 아니. 내 총 투자금이 1억인데 만약에 8천만 원이 있어. 이거 다 팔면은 큰일 나잖아요. 8천만 원이 한 종목에 들어있는데 마이너스가 쿡 떨어져 있는. 그럼 이걸 잘게 쪼개세요. 쪼개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쪼개.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가세요.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럼 얘는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럼 더 떨어지더라도 이만큼 덜어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요. 새로 산 종목이 열심히 무럭무럭 커지게 되면 또 여기 대한 손실도 보상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 또 쪼개가지고 다른 쪽 가시고요. 아니면 여기다 좀 더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팔면 이거는 힘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절반 이상 덜어지고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더라도 계속 덜어내니까 굉장히 되는 겁니다. 신경 안 쓰이게 다른 계좌를 보내는 것은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덩어리가 컸을 때 이야기거든요. 덩어리가 커. 덩어리가 큰 거라서 어디다 딴 데 처박아 놓기가 애매해. 얘 때문에 계좌가 계속 영향을 받아요. 자, 내가 1억을 냈는데 여기 물린 게 8천만 원이야. 이 8천만 빼버리면 나 2천밖에 안 남아요. 그럼 뭔가가 지금 문제잖아. 그럼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전력의 80%를 저쪽에다 쳐박아 놓고 쳐다보지 않는다? 약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겠죠.
정부 정책은 열심히 먹히려고 하겠죠. 네,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얼마만큼 정책이 시장의 약발을 먹이냐가 중요하겠죠. 연초에는 대부분 이거 얘기 안 들었나? 연초에는 여러분들 월급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급날. 월급날 뭐가 돼요? 월급날. 여러분 통장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풍족하죠? 네.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풍족하잖아. 월급 받으면. 요즘에는 뭐 아침 낮으면 다 없어지긴 하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풍족하죠. 이거는 월로 치면 됩니다. 네.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요. 정부가 1월이 되면 돈이 풍족해져요. 1월에서 2월 정도. 그럼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야, 월급날인데 고기 먹어. 정부 입장에서도 1일 2월이 됐을 때 물론 예산안이야 지금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겠지만 1년치 딱 스타트 아닙니까? 그럼 돈이 일단 있잖아.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번 해보지 뭐. 저것도 한번 해보지 뭐. 막 의욕이 앞설 수 있어요.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터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네. 분위기가 잡힌다 싶으면 그때 가는 거고, 가장 먼저 건드릴 거 뭐 부동산이나 뭐 건설 이런 쪽 갈 것 같은데 뭐 모르지. 뭐 원전도 지금 뭐 당장 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뭔가 지금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 관련해서 리오프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 대응하세요. 움직일 때. 네. 올해는 적자, 내년은요? 모르는 거죠. 뭐가요? 한국전력? 전기요금 올리면 좋아진대잖아요.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죠. 뭐 올 겨울이 추워가지고 전기요금도 많이 내게 생겼더라고요. 전력 사용료가 엄청나대요. 육아도 그렇지. 육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연초에 나오는 정책들은요 힘이 좀 세요. 그래서 뭐가 나왔는지만 좀 잘 보세요. 왜냐면 지금 내가 돈이 많은 거야. 나 월급 탔기 때문에 잘만 꼬셔대면은 소고기도 먹을 수 있어. 오빠 나 소고기 그러면은 그래 월급날인데 가자. 근데 월급 타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돈이 가장 없을 때 오빠 나 소고기 그러면 그냥 네 어디 가서 저런 거 사주겠지. 네 소고기 맛 라면 뭐 이런 거 그런 거 사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을 때와 없을 때 그런 정책들은 힘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내년도가 이제 일단은 2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내년도 초반에 나오는 정책들이 약간 힘을 좀 받아들 수가 있습니다. 네. 라면, 근데 라면 먹자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소고기 맛이든 뭐 만두 맛이든 간에 뭐 관계없이 라면 먹는다고 좋아하지. 네. 라면만 먹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디까지 하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쪼개란 말이에요. 쪼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해서 자꾸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포지장을 또 해가지고 포트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 덩어리가 크게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 네, 방송들 가지. 나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잖아요. 네, 내일도 뭐 헛소리해서 못하면 모레 하면 되는 거고. 주식시장 급하게 한 게도 없어.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쏠림 현상에 대해 지금 순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쏠림 현상. 네, 거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종목의 한두 종목이 비중이 대박 클 때 이때는 쪼개라 그랬습니다. 쪼개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개판이야. 대부분의 종목이 개판이야. 비중은 골고루인데 대부분의 종목이 개판이에요. 요놈은 괜찮아.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두 종목에 쏠려있다, 그냥 이쪽 몰빵 비싸게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가장 큰 문제다 할 때는 쪼개면 되거든. 근데 이건 다 잘게 쪼개져 있는데 전부 다 개판인 거예요. 이놈도 거지 같고 저놈도 거지 같고 요놈도 거지 같고 막 계속 신저가 나오고 있고 위에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새로운 그런 촉망받는 주가 하락의 거지 같은 종목, 이런 거 새로운 거지 왕초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 내에 아주 쓰레기들이 드글드글하게 되면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한 50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40개가 거지 같아요.
이 상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아버리자니 이상하고요. 더 사기는 애매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놔두면 놔둘수록 열받고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1%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3%고 막. 왜? 보니까 얘네들만 떨어진 거야. 괜찮은 애들은 좀 잘 버텨. 네. 괜찮은 애들은 좀 올라갔어. 형 나 올라갔어. 여기 얘기했는데 계좌는 떨어져 있거든. 형 나 올라갔는데 계좌 왜 떨어졌지? 야 저기 봐. 쟤네들이 개판이야. 마이너스 1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호 형님.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15%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30%짜리도 수두룩한데 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개 같은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니요, 갈아타고 자시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개 같은 주식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개 중에서 개가 있는지, 개 중에 개, 킹 오브 킹이 있는지 봐야 돼요. 킹 오브 킹은 우리가 뭐 해드렸죠? 네, 뭘 해드렸어요? 데스노트에 적어놨잖아요. 네, 데스노트에 적어놨잖아. 이 데스노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요. 얘들은 당장 못 올라옵니다. 네, 당장 못 올라와요. 그런 건 개야. 그런 건 개. 근데 그거는 그런 개 같은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 정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개처럼 내두면 돼요. 알아서 뭐 되게. 네. 아무튼 그래. 네? 그러니까 개 중에 개. 근데 뭐 다른 종목이 개가 아니면은 개 혼자 있어. 근데 비중 적당해. 그럼 냅둬버려요. 어차피 집 마당에다 개는 한 마리 키워야지 뭐. 네. 그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 같은 주식이 너무 많을 때, 네? 데스노트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데스노트는 걔 누구야? 네, 걔가 이렇게 적을 건데. 네. 그러니까 개 같은 개 중에 개가 있는지 봐야 돼요. 개. 오늘 개란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개 중에 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데스노트에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2차전지가 지금 새로 떠오르는 개예요. 네. 이거는 오래 묵힌 개지만 새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네, 그런 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자빠진 애들은 뭐 NFT 같은 애들, 메타버스, 네, 다 우리가 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개차전지, 개타버스, 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개카오, 게이버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요. 치료제 시장 잘 될 것 같아요? 백신 시장 잘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지. 카카오 그룹주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게임주, 네? 그 게임주네. 그것도 게임주지. 게임주에다가 또 뭐 있어? 또 뭐 있지? 방금 전에 말한 거 뭐 메타버스 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것들 갖고 있다 이러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얘들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1년여 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도 계속 매도 의견 들었던 것들이라 이미 많이 빠졌어. 그럼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개 중에 개이긴 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개 중에 개 중에서도 이미 개판 난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놔둬야지 뭐.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개가 있잖아. 새롭게 떠오르는 개. 여러분들이 개를 데스노트를 만들어서 개를 찾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떨어진 애들은 이미 개판이야. 이미 개판을 쳐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그건 답이 없어요. 언제? 개장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다 쫄아서 도망갈 때까지. 옛날에 개 봐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응? 개들이 쫄아가고 다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개장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됐을 때는 이거는 이미 개판 이미 엎드렸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자, 선 넘지 마 해가지고 선을 안 넘고 잤어. 이미 해가 떴어. 뭐 어떡할 거야. 다음 밤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우 저 저 빙신. 에잇
하루 더 있다 자. 하루 더 있다가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선 넘지 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 얘가 그럼 알았어. 선 넘지 않을게. 이러면은 이 타임이 이미 지나갔으면요. 다음 턴을 기다려야 돼요. 다음 턴.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고 뭐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뭐 40% 50% 깨져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는 다 떨어졌는데 주가가 지금 시장도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많이 떨어진 다음에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뭘 기다리면 돼요? 이제는 반등을 기다리면 돼. 이미 다 맞았는데 여기서 뭘 또 걱정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떨어진 거. 나 지금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안 팔아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팔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팔아도 되긴 되는데 이거 지지선이 있을 수 없어. 지지선이 없잖아요. 지지선이 없으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안 팔아도 되지만 이탈하면 또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건 안 팔아도 되겠죠. 왜? 이거는 지금 보시면 많이 밀렸지만 어떻게 돼요? 지지선을 깔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15만원대 이상의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이 정도면 여기서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미 다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놔둬도 돼요. 근데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애들 있잖아. 뭐 LNF라든지 이거 뭐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린 똑같아요. 이런 뭐 떨어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네. 치료제 쪽에서 뭐 알테오젠 이런 거 새롭게 떠오르죠. 네. 치료제가 아니라 뭐 진단키트요. 이 떠오르는 애들. 그다음에 뭐 저 뭐야 한일 사료 이런 것들 뭐 전쟁 관련해 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것들부터 해서 아직 많이 남은 애들이요. 아직 많이 남은 애들은 일단은 새 토막을 내 가지고 자르든지 반 토막을 내 가지고 반 팔고 반 팔고 하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팔으라고. 아까 전에 금양 같은 거 이제 팔시면 돼요. 팔면 돼. 다 팔기가 못하다 그러면 일단 팔아요. 이걸 내가 위에서 갖고 있어? 얘네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때는요. 노터스 이런 것들은 뭐 2차 반등 뭐 이런 거 생각해도 사지 마. 이런 거는 사지 말라고요. 이미 이만큼 해줬으면요. 당장 안 줘.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와우 이번에 또 넘어갈 때 정고 좀 넘어가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에라이 이 가격 넘어가려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당장은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목매달고 있는 한은 절대 안 옵니다. 모르고 있던 사이에 올라가고 있지. 이 정도 나오면 끝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적어도 네, 몇 년 안에는 추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심하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들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꼭대기에서 들고 있지 말라고. 꼭대기에서 들고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얘네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것도 욕하면은 또 막 와가지고 댓글 달겠지? 네, 포스코 케미칼 네가 뭘 아냐 그러면서 네. 어떨 것 같아요? 나 몰라 포스코 케미칼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그죠? 욕할 만큼 정도 수준은 아니네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23만원 사가고 있었다 그럼 내가 16만원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위에서 샀느냐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는 중간이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이거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근데 LNF나 이런 것들은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같은 애들이요. 떠오르는 샛별 같다고요. 이거 밀리면 큰일 날 겁니다. 왜 큰일 날까요? 이거 밀리면 왜 큰일 나요? 2차 전지가 밀리면 왜 큰일 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잘 생각해봐요. 막 주가가 올라가던 애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턴이 뭐였지? 반도체였죠. 삼성전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그러고서 뭐가 나왔지? 게임주. 개인들이 바글 이거 메타버스 뭐 NFT 나올 그거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2차 전지였잖아요. 뭐가 이 순서가 뭐예요? 피난처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얘네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증시 진짜 개박살납니다. 네. 왜? 시총 상위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서대로 깐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이만큼 까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들을 다 절로 몰아놨어. 위에서 물린 애들 팔게 하고 다 여기로 몰아놨어. 이거 까면서 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가 되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피난처라고 불렀어. 피난처라고. 왜? 증시가 빠졌는데 안 빠졌기 때문에. 증시가 빠졌는데 안 빠졌기 때문에요. 이거야. 이거라고. 여러분들 굳이 모험을 걸지 마세요. 네. 모험을 걸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제가 아침 시험에 설명드렸지만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앞으로 3, 4년치 일감 다 확보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 3, 4년치 일감을 여기다가 다 갖다 붙여놓은 게 문제란 거지 뭘. 그잖아요. 앞으로 3, 4년치 일감 다 만들어 놨대. 앞으로 시작 계속 늘어날 거래. 오케이, 알았어. 그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래서 올라간 거야. 그럼 앞으로 3, 4년은 손가락 빨고 놀아야 되겠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면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매수가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근데 다른 데서 막 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 실적 못 봤냐? 수주 잔금 못 봤냐?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한들 일거리가 줄어들겠냐? 아, 그래, 좋다니까. 좋아, 좋은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게 문제인 거지. 이미 그걸 다 반영했다고. 근데 왜 뒤에서 뒷부고 치냔 말이야. 이미 잔치 끝났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왜 밥 달라고 그래? 열받지? 엄마가 막 밥 먹어라 그러고 깨웠는데 안 먹어 그러고 이러다가 밥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네, 퐁퐁 묻은 고무장갑으로 귀싸대기를 왼쪽 오른쪽 다 얻어맞을 거 아니야. 이미 이거 반영되려면 주가가 최소한 3년 정도는 횡보하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평가라는 거야. 회사가 나빠서 아니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고평가. 주가가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더 성장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고평가란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가격을 사고 팔잖아. 가서 회사 땅덩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개 같은 주식이 많다면 이 중에서 개 오브 개를 찾아야 돼. 개 중에 개를. 네. 개 중에 개를 찾으려면 이걸 찾으시면 돼요. 많이 올라왔어. 근데 주가가 최근에 비리비리해. 여기를 뭐라고? 개마고원이라고 한다고? 네, 이것도 개네. 다 개가 붙어있구만 아주 그냥. 그래서 비리비리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지지점은 저 밑에 있고 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튀었어.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 추세가 뭐 이상해 보여. 이러면은 팟이라고. 이런 건 기다리지 마세요. 개 같은 주식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거는 기다리지 마시라고. 아니죠. 여러분 2차 전지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2차 전지 대장 아니에요? 뭐 쥐가 뭔데? 쥐가 뭔데요? 지금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장 역할을 잠깐 하고 있겠죠. 노쇠해지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시총이 9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9조가 됐죠? 10배 올라서 9조잖아. 10조라고 칩시다. 원래는 1조 정도 됐었던 기업인데 10배 올라가가지고 시총 2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뭐가 또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CJ ENM이든 뭐 엔터주 쪽에서 JYP든 간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뭐 매출이 막 터져버렸어. 막 K팝 막 열풍 일어났어. 5배 못 올라갈까? 300%든 400%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2조야. 2조인데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 만약에 얘가 예전에 영광을 찾겠다 해가지고 40만원까지 땡겨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총이 8조 원대. 홍손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조 원짜리가 내려가고 2조 원짜리 올라가서 그 자리를 메꾸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손바꿈입니다. 기존의 주주들은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뀔 때는요, 항상,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위에서 여기서 꼬라박게 되면은 힘들어. 항상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기어 내려갈 때 다른 놈이 올라가요. 다른 놈이 내려갈 때 다른 놈이 올라가요. 계속 바뀌었어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 시점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게임주가 올라갔잖아. 위메이드 이런거. 예, 위메이드가 작년에 10배 치고 올라갔잖아요. 요 10월 연말 시점에서. 이때 요 내려가기 시작할 때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이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계속 그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애들은 제자리 찾기가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랑 자동차에서 대장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봐봐. 이게 만약에 지금 공모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나 보호했을 때 절대 너희들한테 수익 줄 수 없어 해가지고 막 공매도 때리고 연명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겠다. 35만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얼마 정도 빠지면 돼요? 20% 정도 빠진다 이거야. 만약에, 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20% 정도 빠진다. 자, 시총 100조짜리가 20% 빠지면 20조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라가면 돼요? 삼성전자 몇 프로 올라가면 돼요? 20조 하려면 6? 계산해봐요. 계산 7%? 7%? 자, 근데 삼성전자만 굳이 7% 올라갈 필요 없어. 현대차가 한 5, 6%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 3, 4%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한 2, 3%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0% 빠지더라도 시장은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이 폭락하는 포지션을 막아내기 위한 부분들은 뭐겠어요?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지금 고점에 있었으면 다 죽는 거겠지. 근데 얘네들이 이미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남아있는 저런 것들 끌어내리고 시장 받아주는 것은 일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걔네들 내려가면 어떡해요? 시장 끝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선 그렇지. 근데 그것을 끌어내리면서 밑에서 받아서 올린다. 지금 보세요. 시총이 저거 뭐야,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뱀이 지금 10조라고 했지. 10조짜리인데 2조 3조짜리가 4, 5개 정도가 한 4, 5%씩 올라가 버리면 이거 뭐 내려간다고 해서 뭐 별 의미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전지가 망하면 시장이 망해요가 아니야. 어차피 받아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장은 지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중평균이잖아. 얼마나 갖고 놀기 좋습니까? 삼성전자만 들었다 놨다 해도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얼마나 갖고 놀기 좋아.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맨날 삼성전자만 갖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를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만약에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요, 삼성전자 들고 튀는 거지 얘네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를 뭐 무턱대고 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전기차 시장은 오게 될 거고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문제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올라간 거. 이거는 모든 주식에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은데 계좌가 계속 내려가. 그러면 이 중에
너무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신박한 개 같은 주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한번 참신한 놈들 찾아야 돼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디? 라고 생각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 크게 내릴 겁니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미 내려간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 고통을 많이 주고 있지만 참아요. 괜찮습니다.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아시면 돼요. 이슈입니다. 내년도 경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년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계세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많은 학자들이 경기 위기가 온다, 침체가 온다 등등등 말들 많지만 경기 침체는 왜 온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씩 깨부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봐봐, 요거까지만 딱 얘기합시다. 내년도 경기 침체 왜 온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네, 내가 뭐 이끌어가지 않을게요. 내년도 경기 침체 왜 온대요? 경기 침체 왜 오는 거요? 기업들 실적 왜 떨어져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경기 침체는 왜 오는 걸까? 왜 수출입이 안 되는 걸까? 왜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금리잖아요. 네, 고금리잖아요. 돈을 빌리기가 어렵잖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금리잖아요. 근데 이 고금리가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인플레이션. 이건 뭐 숱하게 들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표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수치는요, 점점점 떨어지게 돼서 1월 달엔 더 떨어질 거예요. 내년엔 더 떨어질 거고요. 자,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2월 달에 0.25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요한 건 2월 달에 0.25를 하고 나면 또는 0.5를 하든 0.25를 하든 간에 2월 이후에 FOMC부터는 0.25가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내년 상반기면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개인 소득은 또 올라갔어요. 이번에 소매 기업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돌아가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지? 경제 지표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지표제의 개선적인 부분들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렵고 어두워 보여. 그러니까 내년도 나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지금 깜깜하니까 아침은 안 올 것이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언제 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금리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한정없이 올라가? 절대 그럴 리 없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금리 계속 올릴 수 없어요. 연준이 5%대 초반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럼 5% 이상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겠어? 계산해보면 내년도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 끝난다가 되는 거지. 근데 금리 인하를 왜 안 해줘요? 라고 언론이 떠들면서 악재를 만들고 있어. 누가 금리 인하 해준댔어? 금리 인하는 안 해요. 언제 해줘?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후년쯤이나 금리 인하를 슬쩍 생각해 보겠죠. 그럼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요. 근데 기업들이 좋은 건 뭐야? 고금리에 대해서 뭐래요?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야?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건값을 올려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떨어져요. 자재비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건값은 고정돼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나 개인들의 소득이나 등등등이 다 완화가 돼요. 수요가 늘어나. 물건값은 올라갔어. 자재값은 내려갔어. 금리 고정은 일단은 당장은 부담이었는데 점점 적응돼.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내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바닥을 찍고 실적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뭔 놈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지? 생각해봐요. 내년 1분기 아니 2분기 때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안 좋아. 그리고 하반기도 상승한다. 언제부터 우리 주식 사면 돼요? 지금 사야지. 올라간 다음에 살 거요? 지금 사야 되잖아요. 가장 나쁠 때 사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쌀 때 사야 되잖아요. 쌀 때는 언제야? 가장 나쁠 때.
근데 왜 내년도 경기 침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이거 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뭐겠어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 왕창 물려서. 물려있다는 것이 조금 저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내가 뭘 사야 되지 막 고민해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네? 이미 갖고 있어. 돈은 없지만 주식은 갖고 있네. 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시간 보면서 이제 내년도에 보면서 조금씩 회복되면 조금씩 더 사고 돈 생기면 좀 더 사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너덜너덜해? 근데 바닥 잡고 올라가요? 좀 더 사요. 그럼 금방 주어져. 아무리 그지 같은 꼴하고 있어도요. 여기다가 가다마이 그 뭐지? 가다마이 뭐라 그래? 우아기? 뭐라 가있어 봐. 생각이 안 나. 마이 슈트를 이렇게 걸쳐봐. 그럼 달라지지. 내가 지금 여기 이런 거 입고 있다고 해서 네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다 내가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봐. 그럼 좋아지겠죠. 지금 너덜너덜해도 괜찮아. 네? 좀 더 사주면 되잖아요. 가격 좀 낮춰주면 되잖아. 그러면 금방 달라져요. 너 평당가 5만원짜리 아니었냐? 좀 더 사줘. 이제 4만원 됐지. 네. 이제 3만원 됐지. 뭐 이런 거. 응? 이해되세요? 내가 쓸만한 주식이라면 지금 다 빠졌어. 장이 바닥이면 그런 주식들은 같이 버텨줘요. 중간에 팔지 마. 팔지 말고 어차피 주식을 사야 될 건데 지금 팔아서 또 다시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 그런 깜찍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왜 지금 네 어차피 내년도에 사야 될 거 못 하려고 지금 이미 사갖고 있는 걸 또 팔아가지고 뭐 고민하고 있어. 지금 팔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싼 가격에? 천만의 말씀. 지금 팔아가지고 내년에 좋아지면 그때 들어올게요. 네 안녕 굿바이. 내일 후년에 만나요. 다음 생에 만나요가 되는 거야. 네? 다음 생에 만나요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걱정을 하고 있어? 죽어버린 사람들이 걱정해야 돼요. 다시 들어가야 되나? 주식을 다시 해야 되나? 이걸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땅에다가 풀을 잘 심었는데 쭉정이차만 올라온 거 있죠. 그만 뽑아주면 돼. 잡초만 뽑아주면 돼요. 잡초를 뽑아줬더니 돈을 주네? 이거 뽑아줘서 고마워요. 그럼 돈을 줘. 그 돈 가지고 또 내가 괜찮다 생각되면 주게 또 더 사면 되잖아요. 축복받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되게 그지 같아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멋진 성과를 올리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주가가 떨어질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식의 바닥은 절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하락 이후에요. 바닥을 잡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이탈하는 자리가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뭣도 모르고 버텨요. 네, 야 버텨야 해. 더 사야 돼. 이때는 돈도 있어. 근데 이때는 돈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왕창 나와 있는데 회복은 안 되고 갈 듯 말 듯 약 올리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지. 이때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가는 게 올라갔을 때, 조금 올라갔을 때요.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조금 올라갔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는 매도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거예요? 살아 있으셔야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잖아요. 이제 일단 올해 넘기세요. 내일은 뭐 배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올해 넘기시고 내년도 1월 효과까지도 보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좀 올라서게 되면 또 기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뭐 더 빠져가지고 뭐 개판 됐어요. 뭐 2250대 2200 갔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 네?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버티세요.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아니 3300에서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큰일 났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세상이 끝나고 막 그랬나?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별 문제 없으니까 끄떡없이 하시면 되고요.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네, 12월 29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요. 태기스님 슈퍼채팅 태기스님 7,500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폐장일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방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올해의 저녁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5분 오버한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저녁 방송은 오늘로 끝이고요. 내일 낮에 14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네, 14시 방송. 그래서 14시 무료 방송 오시면 되고요. 목요일날 저녁 방송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2일이요. 1월 2일날 이게 시무식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주식시장 10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원래 9시부터 10시까지 무방이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네, 이거 없고 다음 저녁 방송은 1월 2일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 월요일 아침 방송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장중 방송이 마지막 무료 방송입니다. 올해의.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4시에 오셔서 네, 저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14시에 오셔서 내일 뭐 배당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시황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천주 안 나가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마감 추천주 이런 건 뭡니까? 1월에 특강 계획 없습니다. 특강 또 하고 해야 돼요? 특강 필요해요? 필요하면은, 근데 지금은 계획을 아예 안 잡아서 잡아도 2월 말이나 3월이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필요하시면 네, 계획을 살짝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장중방송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이 이번 연도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너무 겁먹지 마요. 내일 또 주가 막 올라가면 또 기분도 좋아질 거면서. 네. 파이팅 하시고 쫄지 말고 항상 시황방송 참고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저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벗어나시면 됩니다. 다 이겨내실 수 있어요. 개 중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개 오브 개, 진짜 개들의 왕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고평가 종목만 피해가세요. 자, 화이팅! 한우님 뭘 내년에 만나요? 시황방송 들으세요. 내일 아침 시황은 올라갑니다. 네. 자, 화이팅!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